어제 강의에 이어서 강의를 하면은 초점 X선, 얘는 뭐냐면은 초점에서 발생하는 X선을 얘기해요. 초점 X선. 그럼 이제 정초점과 부초점이 있죠. 그 두 정초점과 부초점을 합쳐서 이제 초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고,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X선들이 있는데 얘는 이제 초점 외 X선이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뭐냐면 초점 이외의 양극 표면에서 X선이 방출한다. 그럼 지금까지 이제 학생들이 계속 배워왔던 거는 X선은 초점에서만 발생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X선은 초점 이외의 양극 타겟 내에서 발생을 해요. 물론 그 양이 매우 작긴 하겠지만은 초점 이외의 위치에서도 이제 X선이 발생한다는 사실은 학생들이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물론 이제 그 양이 굉장히 적어요. 얘는 2차 전자들이 다시 타겟에 충돌하여 발생하는 거다. 자, 2차 전자는 뭐죠? 2차 전자는 튀어나오는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열전자. 그 필라멘트에서 만들어진 열전자가 아니라 다른 곳에서 튀어나오는 전자들을 일컬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 넓은 범위의 발생 분포를 갖는다. 이 얘기는 양극 타겟 전체적으로 이제 초점의 X선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초점 근방은 연질이고 초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질이다. 자, 연질은 에너지가 약한 X선을 얘기하는 거고, 경질은 에너지가 다소 높은 X선을 얘기해요. 이 초점의 X선이 결국은 영상을 촬영하는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 초점의 크기가 굉장히 커지는 셈이 되죠. 그러면은 영상에서 음영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래서 초점의 X선은 차단을 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발생하는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폐구에 작은 콘의 형태를, 꽃갈콘 그 꽃갈의 형태로 초점 가까이에 설치하여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초점 외 X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이게 양극 타겟이에요. 양극 타겟. 이 그림 갖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앞에서 그림을 새로 그려야 되겠다. 이거는. 자, 여기서 그림을 새로 그릴게요. 자, 양극이 이렇게 양극 타겟이 이렇게 있죠. 그쵸? 양극 타겟이 동그라미 그려야지. 여기 양극 타겟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열전자가 뜨거운 애니까 열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날라와서 여기서 딱 부딪혀서 X선이 착 만들어지죠. 그런데 봐봐요. 열전자가 여기 와서 부딪힐 때 이 양극 타겟 내에 뭐가 있죠? 전자들이 이렇게 있죠. 전자들이 타겟 내에. 그럼 열전자가 와서 이걸 전자에 매우 강하게 가서 부딪혔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죠. 뿅 하고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튀어나온 전자 중에 일부는
이렇게 이런 정도로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떤 애는 이렇게 강하게 튀어나올 수 있고, 어떤 애는 더 강하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죠. 그러면은 자 봅시다. 양극은 플러스니까 이 앞쪽으로 튀어나온 이 전자들이 어떻게 돼요? 전자들이 이 색깔 전자들이 다시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죠. 가속돼서 끌려가요. 전자들이 양극 쪽으로 끌려 들어가요. 이렇게 끌려 들어가면은 양극 타겟에 다시 또 얘네들이 부딪히겠죠. 이렇게 부딪히겠죠. 그러면은 어때요? 양극 타겟에 가득 부딪혀서 여기서도 다시 X선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X선이 이렇게. 자,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초점의 X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애들이. 자, 그럼 튀어나올 때 이렇게 멀리 튀어나온 애들은 그만큼 에너지가 강하다는 얘기죠. 얘가 튀어나올 때 에너지가 약하면 바로 양극에 끌려가서 뭐 이 지점에서 이 X선을 만들어내는데, 튀어나온 에너지가 강하면은 멀리까지 얘가 도망칠 수 있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높은 애가 다시 또 끌려 들어갈 때는 어때요? 더 강하게 끌려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만들어진 에너지가 이쪽에서 만들어진 에너지보다는 더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바로 여기 초점 근방은 연질이고 초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경질 액선이 발생한다. 자, 그럼 여기서 발생하는 애들이 예를 들어 액선 방출구가 여기 있다. 그렇죠? 여기 있으면은 자, 여기서 가는 애들이 이쪽으로 갈 수가 있겠죠. 이쪽으로 가는 애들도 있겠죠. 이쪽으로 여기서 발생하는 애가 뭐 여기로 갈 수도 있고, 그림을 그리자면은 여기서 발생하는 애가 여기로 갈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얘를 막으려면 어떻게? 여기에다 깔때기를 초점 앞에 구멍을 살짝 이렇게 뚫으니까 X선을 차단하는 물질을 두면 어때요? 이렇게 생긴 애를 그러면은 자, 초점에서 만들어진 X선들은 안 쓴 색깔에 이거 검은색을 써야 되는데, 초점에서 만들어진 X선들은 이렇게, 여기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갈 수 있고, 그쵸? 네, 다른 데서 만들어진 애들은 이 깔때기 여기에 이제 많이 부딪혀서 깔때기에서 흡수가 돼서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초점의 X선을 뭐 막을 수는 있는데, 이 아래 그림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이 그림은 여기서 보면은 이건 초점의 X선이 밖으로 방출되게 되면 이렇게 X선이 이제 그 각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페넘브라지 그 음영이 좀 더 커지게 영상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번 장은 여기까지 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X선관의 허용 보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허용 보안란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제 X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이제 배웠죠. 그러면은 X선이 만들어질 때 열전자가 양극 타겟에 부딪히게 되면은 X선이 만들어지긴 하지만은 양극 타겟에 많은 열이 발생하게 되죠. 그러면은
액선을 계속 많은 양을 만들고 싶어 하더라도 양극 타겟의 온도가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양극 타겟이 녹아내리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양극 타겟이 손상될 수가 있는데, 그럼 양극 타겟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으로 계속 장비를 계속 사용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양극 타겟이 손상되지 않는 수준을 얘기하는 게 이제 허용 부하라는 거예요. 허용하는 부하. 부하는 뭐 액선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허용하는 액선의 양, 뭐 이런 식으로 뭐 생각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뭐 여러 가지 인자에 따라서 좀 변동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포괄적인 허용 부하에 대해서 얘기해 봐요. 허용 부하의 종류에는 순간 허용 부하 하고 연속 허용 부하가 있어요. 그리고 혼합 허용 부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순간 허용 부하는 액선을 수 미리세컨드서부터 수 세컨드의 부하를 가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액선을 수 미리세컨드에서 수 세컨드까지, 수초까지 액선을 만들어내는 부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전자충돌면의 온도가 급상승하기 때문에 주로 초점면의 온도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 짧은 시간 동안 액선을 만들어내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고, 연속 허용 부하, 이거는 뭐냐, 주로 투시의 경우에 해당되는데, 이때는 양극 전체의 온도 상승에 의해 제한이 된다. 이거는 뭐냐면 결국 초점에서 이제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은 그 열이 양극 전체로 전달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연속 허용 부하 같은 경우에는 순간 허용 부하에 비해서 얘에 비해서 그 양이 적어야 되겠죠. 그쵸? 얘랑 얘를 비교해 보면은 순간적으로는 얘가 훨씬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액선을. 그런데 연속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액선을 매우 강하게 만들면 안 되겠죠. 장치가 고장날 테니까. 그 다음에 혼합 허용 부하는 뭐냐? 자, 순간 허용 부하하고 연속 허용 부하를 혼합한 건데, 자, 학생들이 이제 실습을 갔다 왔으니까 투시 장비의 경우를 보면은 시술하는 동안 연속적으로 액선이 쭉 나가다가 이제 특정한 이제 장면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의 영상으로 하나씩 촬영해서 남기죠. 그쵸? 그럴 때는 이렇게 순간 호용 부하처럼 일반 촬영 장비처럼 이렇게 잠깐 영상을 촬영하고 그 외에 시술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액선을 만들어내죠. 그런 경우에 이제 혼합 허용 부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럼 이제 뭐가 흉하니까 순간 허용 부하를 결정하는 인자는 뭐가 있을까 보면은 순간 허용 부하를 증가시키는 인자,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액선을 만들어내는 양을 늘리고자 할 때 이런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초점 면적을 크게 한다. 물론 초점이 커지면 어때요? 열전자가 가서 타겟이 이렇게 있으면은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면적이 커지면은 이렇게 커지면은 가령 이렇게 큰 경우하고 이렇게 작은 경우하고 열전자, 예를 들어 열전자를 100개를 쐈다. 100개. 열전자 100개를 쏜다고 하면은 100개가 여기에 다 뭐야 100개가 여기에 가서 다 부딪히면은 이 초점의 온도가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겠죠. 근데 이 100개가
여기에 전체적으로 골고루 전자가 가서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이 초점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가 여기에 비해서는 이 경우에 비해서는 느리겠죠. 그렇죠? 온도가 하나는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하나는 이렇게 올라가겠죠. 물론 이 그래프는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통상적으로는 뭐 이렇게 그리긴 해요. 이렇게 지워버릴까? 그래서 이제 초점 면적을 크게 하면은 순간 허용 부하를 높일 수가 있어요. 봐봐요. 여러분들 액션 촬영 장비에서 소초점, 대초점 이게 두 개를 고를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관절류를 선택하면은 자동으로 바뀌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한데, 자, 소초점, 대초점 그 차이를 보면 어때요? 딱 이 경우죠. 그쵸? 대초점은 어떤 경우? 관절류를 높였을 때 대초점을 이용하잖아요. 그 얘기는 액선을 많이 만들어낼 때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일 시료 초점 시 타겟 각도를 잡게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경우하고 이 경우하고 네. 자, 타겟 각도가 이 보라색이 작죠? 얘가 크고 타겟 각도는 어떻게 얘기해요? 타겟 각도는 어느 색깔로 할까? 이걸로 하자. 타겟 각도는 요걸 얘기하죠. 요거. 그러니까 노란색이 타겟 각도가 적어요. 자, 동일 시료 초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이것보다 안 쓴 거야 이거. 시료 초점이 예를 들어 이만큼이다. 그쵸? 요만큼. 에이. 자, 요만큼이 시료 초점이다. 요만큼이 시료 초점이다. 이러면은, 자, 필라멘트에서 발생하는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영역이 이만큼하고 이만큼이죠. 힘들어. 이만큼과 손이 날라갔구나. 색깔이
자, 이런 경우에 열전자를 이 위치에다가 이렇게 쏴주면은 노란색의 경우 시료 초점이 얘처럼 되죠. 근데 이렇게 보라색 타겟 각도가 작은 경우에 열전자를 이렇게 쏴주면은 시료 초점이 이렇게 형성이 되죠. 여기서 보면은 자, 요 작은 면적의 열전자가 다 가서 부딪히는 경우하고, 그쵸? 자, 이 경우에 타겟 각도가 작으면 어때요? 좀 넓은 면적의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죠, 이쪽에. 그쵸? 동일한 시료 초점을 만드는 조건 하에서는. 자, 그래서 동일 시료 초점 시 타겟 각도를 작게 한다는 얘기는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타겟의 면적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회전 양극 액선관에서는 양극의 회전 속도를 증가시키면, 그럼 얘가 이제 회전을 한다. 그쵸? 그럼 어느 특정 순간에 여기 맞지만은 회전 속도가 느리면은 그 바로 뭐 예를 들어 0.1초 동그라미 그려서 설명해야 되겠다. 자, 초점이 여기다. 예를 들어 초점이 여기인데 뭐 1초일 때 여기 딱 전자가 와서 부딪혔어요. 근데 얘가 엄청 느리게 돌아. 그러면은 요걸 좀 크게 하자. 자, 그럼 1.1초일 때는 전자가 어떻게 맞아요? 얘가 돈다고 가정하면은 같은 부위에서 이렇게 맞죠. 이렇게. 회전 속도가 느리면은. 그러면은 이 부분은 전자를 두 번 맞는 셈이 되죠. 그쵸? 회전 속도가 느리면은. 근데 회전 속도가 예를 들어 빠르다. 이러면은, 자, 1.1초일 때 맞는 전자가 이만큼에 가서 맞는다. 그러면은 양극 타겟에 동일한 지점이 연속적으로 계속 맞지는 않는, 덜 맞는 거죠. 그쵸? 동일한 지점이 덜 맞는 거예요. 그러면 양극 타겟, 초점 면의 온도가 어때요? 온도가 이 경우에보단 덜 올라가겠죠. 그쵸? 그래서 순간 허용 부하를 결정하는 인자 중에 하나가 양극의 회전 속도도 이제 영향을 미쳐요. 그 다음에 초점의 크기 및 타겟 직경을 크게 한다. 타겟 직경을 크게 한다는 얘기는 얘를 이 맞는 면을 더 크게 한다는 얘기고, 이 타겟 이 맞는 면을 더 이거 움직일 수도 없는데. 마음에 안 들어. 하여튼 이 직경이 커진다는 얘기는, 자, 타겟 면이 이 안쪽 빨간 면에 이제 타겟 면을 형성할 때하고 이제 바깥쪽 빨간 면을 타겟을 형성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럼 이쪽에 큰 빨간색 원이 훨씬 더 그 열전자를 맞는 양이 순간적으로 맞는 뭐라고 해야 되나? 자, 동일 시간에 이제 액선을 발생시켰다 그러면 분산되는 정도가 큰 타겟은 뭐 예를 들어 여기가 큰 타겟의 경우는 이렇게 한 바퀴 도는 동안 액선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큰 타겟은, 자, 각 위치별로 한 번씩만 그 전자를 맞았다고 쳐요. 그럼 똑같은 양의 액선을 만들기 위해서 작은 타겟에 액선을
작은 원의 양극 타겟을 사용하면 어때? 얘는 같은 양을 만들려면 얘가 두 바퀴 이렇게 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한 지점에 두 번씩 맞아야 되는 거죠. 열전자를. 그러면 이쪽에 열이 더 많이 나겠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초점이 크고 작은 거는 여기처럼 생각을 하면 되고, 초점이 그 넓은 면에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경우하고 좁은 면에 열전자가 가서 부딪히는 경우에 좁은 면이 같은 양이라면 좁은 면에서 발생하는 열이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 다음에 관전압 파형 리플 백분율을 잡게 한다. 이 얘기는 나중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동일 매스 시 미리암페어를 낮추고, 그렇죠? 순간적으로 가서 부딪히는 전자의 개수를 줄이고 조사 시간을 길게 하면은 어때요? 이 한 점에 맞는 양이 시간 한 번 맞고, 예를 들어 한 번 맞고 또 두 번째 맞을 때 그쵸? 두 번째 맞고, 그게 그 설명보다 이게 더 낫겠다. 자, 한 번 맞을 때 조금씩 맞는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한 번 맞을 때 조금씩 맞는다는 얘기예요. 조금씩. 한 번 맞을 때 조금씩. 미리암페어를 낮춘다는 얘기는 열전자가 한 번에 와서 부딪히는 양을 줄인다는 얘기여서 한 번 맞을 때 이면의 온도 상승 양을 줄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길게 쏘면은 얘 한 바퀴 돌고 왔을 때 얘가 조금 온도가 조금은 식었을 거 아니에요. 그 상태에서 다시 많지 않은 양을 다시 또 맞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이 면의 온도가 과하게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겠죠, 아마. 자, 초점 면적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